축하해. 네 연봉이 올랐구나. 근데 왜 네 통장 잔고는 작년보다 더 비참해졌을까? 사실 말이야, 네 수입이 늘어난 건 네 인생에 닥친 가장 큰 재앙일지도 몰라. 돈을 더 많이 벌면 부자가 될 거라는 생각. 그게 바로 널 평생 쥐바퀴 쳇바퀴에 가두는 가장 완벽한 감옥이거든. 오늘 나는 아주 기괴한 수학을 보여줄 거야.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500만 원 받는 사람보다 2배 더 빨리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는 비밀. 믿기지 않지? 하지만 이 숫자를 보고 나면 넌 네 월급날이 무서워지기 시작할 거야. 봐봐.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직장인 상위 20%의 월 평균 수입이 대략 500만 원 선이야. 이 정도 벌면 나름 성공한 인생 같지? 그런데 소름 돋는 사실 하나 알려줄까? 이들 중 절반 이상은 통장 잔고가 100만 원도 안 되는 고소득 빈곤층으로 살고 있어. 왜 그럴까? 멍청해서? 아니, 오히려 너무 똑똑해서 문제야. 수입이 늘어나는 순간 우리 뇌는 아주 영악하게 보상 버튼을 누르거든? 내가 이 정도 버는데 차는 적어도 그랜저급은 타야지. 이번 달 야근하느라 죽을 뻔했으니 30만 원짜리 오마카세 한 번은 괜찮잖아. 이런 생각들 말이야. 자, 냉정하게 계산기 두드려보자. 월 500 벌어서 할부금, 명품 카드급, 품위 유지비로 420만 원을 써버리면 네 한 달의 진짜 가치는 고작 80만 원이야. 넌 한 달 내내 너를 위해 일한 게 아니라 자동차 회사 사장님과 백화점 주주들을 위해 네 귀한 시간을 갈아 넣은 셈이지. 겉은 화려한 금칠을 했지만 속은 텅 빈 아주 위험한 상태야. 사실 말이야, 네가 연봉 1억을 찍어도 이 구조를 못 깨면 넌 평생 돈의 노예에서 못 벗어나. 그래도 든든 300 벌어서 80 남기는 것보다 500 벌어서 80 남기는 게 삶의 질은 더 높잖아 라고 생각했지? 미안하지만 그 생각 때문에 네가 가난을 대물림하게 될 수도 있어.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은 지금부터야. 고작 월 300을 벌면서도 이 500만 원짜리 인생을 비웃으며 2배 더 빨리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들이 가진 기괴한 무기가 뭔지 궁금하지 않아? 이제 진짜 흥미로운 숫자를 보여줄게. 여기 월 300만 원을 받는 B가 있어. 500번은 A 입장에선 저 돈으로 어떻게 살아? 싶겠지만 B에겐 A가 평생 가져보지 못한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어. 바로 돈을 다루는 근육, 즉 통제력이야. B는 매달 들어오는 돈의 50%인 150만 원을 무조건 먼저 떼어내. 든든, 요즘 물가에 150으로 생활이 돼? 라고 묻고 싶지? 사실 좀 팍팍하긴 해. 하지만 B는 도시락을 싸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자기 삶의 주도권을 꽉 쥐고 있어. 자, 결과가 어떻게 될까? 아까 A는 500 벌어서 80만 원 남았지. 근데 B는 300 벌어서 150만 원을 남겨. 수학적으로 B는 A보다 무려 1.8배나 더 빠르게 자산을 쌓고 있는 거야. 1년이면 격차는 약 840만 원으로 벌어지고 10년 뒤면 복리까지 계산했을 때 B는 이미 은퇴를 고민할 자산을 만들었겠지만 A는 여전히 카드값을 갚기 위해 상사 눈치를 보며 야근을 하고 있을 거야. 정말 안타까운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그때 아껴야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하지만 그건 환상이야. 적은 돈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돈이 들어와도 절대 그 돈을 지키지 못해. 수입이 적은 게 오히려 B에게는 지출의 구멍을 막는 강제 수양의 기회가 된 셈이지.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들 거야. 왜 나는 A처럼 살고 싶지 않은데 정신 차려보면 손에 쥐어지는 돈이 없을까? 그건 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야. 우리 뇌 속에 설계된 아주 교활한 이 장치 때문이지. 이 장치의 정체를 알면 넌 소름이 돋을걸? 질문 하나 해볼게. 너 작년에 연봉 올랐을 때 기었나? 그때 분명 이제 숨통 좀 트이겠다 라고 생각했지? 근데 이상하지 않아? 1년이 지난 지금 왜 네 통장 잔고는 연봉이 낮았던 그때랑 똑같거나 오히려 더 줄어든 것 같을까? 사실 이건 네가 소비 중독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뇌에 박힌 아주 교활한 시스템, 라이프스타일 인플레이션, 즉 삶의 팽창 때문이지.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수입이 10% 늘어날 때 행복감은 고작 며칠이지만 네 소비 기준은 20% 이상 폭발해버린다는 거야. 옛날엔 특별한 날에만 가던 스타벅스가 어느덧 출근길 필수가 되고 예전엔 충분히 만족했던 보급형 스마트폰이 갑자기 구질구질해 보이기 시작하지. 경제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늘어난 수입에 적응하는데 평균 3개월도 안 걸린대. 즉,
너가 고생해서 따낸 연봉 인상분은 이미 네 뇌가 당연한 권리로 인식해서 다 써버릴 준비를 마쳤다는 뜻이야. 냉정하게 말할게. 수입이 늘어날 때 생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면 넌 영원히 수입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 500만 원 벌어서 500만 원짜리 삶을 사는 건 사실 벼랑 끝에서 줄타기 하는 거나 다름없거든. 든든 그래도 남들 사는 만큼은 살아야지. 어떻게 기계처럼 아끼기만 해? 라고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 근데 말이야, 진짜 무서운 사실은 네가 남들만큼 사려고 선택하는 그 합리적인 소비들이 사실은 네 마음속에 있는 이 가짜 장부에 속고 있다는 거야. 너가 10,000원을 쓸 때와 100만 원을 쓸 때 왜 판단력이 완전히 달라지는지 알아? 그 비밀을 알면 네 지갑이 왜 항상 비어 있었는지 무릎을 탁 치게 될걸? 솔직해지자. 너 어제 마트에서 100원, 200원 싼 달걀 고르려고 고민했지. 근데 왜 밤에는 배달앱으로 3만 원짜리 치킨을 고민 없이 시켰을까? 이상하잖아. 똑같은 3만 원인데 마트에서는 벌벌 떨고 배달 음식에는 관대한 이유. 이게 바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리처드 탈러가 말한 심리적 회계, Psychological Accounting의 함정이야. 우리 마음속에는 돈의 출처와 용도에 따라 제각각 다른 이름표를 붙인 가짜 장부가 있거든.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월 500 벌면 네 뇌가 이 장부의 단위 자체를 바꿔버린다는 거야. 월 300 버는 친구가 1,000원 아끼려고 발품 팔 때 500 버는 너는 에이, 내가 얼마를 버는데 이 정도쯤이야? 라며 수십만 원짜리 할부를 긁어버리지. 공짜로 생긴 보너스나 연봉 인상분은 공짜 돈이라는 이름표를 붙여서 더 쉽게 써버려. 사실 그 돈도 네가 피땀 흘려 번 소중한 자산인데 말이야. 이 심리적 장부 때문에 고소득자일수록 지출의 구멍이 훨씬 커지고 결국 저소득자보다 더 빨리 가난의 늪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야. 이제 네 지갑이 왜 항상 비어 있었는지 좀 감이 오지? 네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네 뇌가 널 속이고 있었던 거야. 자, 그럼 이 뇌의 속임수를 뚫고 돈을 모았다고 치자. 1,000만 원, 5천만 원. 그렇게 모으다 보면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유리천장이 하나 있어. 이 천장을 깨지 못하면 넌 평생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거든. 부자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부의 임계점이라는 비밀. 궁금하지 않아? 이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할게. 너는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을 믿니? 만약 네가 1억 원을 모았다면 연 5% 수익률만 잡아도 숨만 쉬고 앉아서 500만 원을 벌게 돼. 이건 네가 한 달 내내 야근하며 벌던 그 월급이랑 똑같은 가치야. 하지만 냉정하게 말할게. 0원에서 1억 원까지 가는 그 구간은 노동의 영역이지 투자의 영역이 아니야. 많은 사람이 1,000만 원쯤 모으다 포기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이렇게 모아서 언제 부자 되나 싶은 허무함 때문이지. 근데 진짜 부자들은 이 구간을 죽음의 계곡이라고 불러. 자산이 스스로 구르기 시작하는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네 노동력이 90% 이상을 차지해야 하거든. 월 300 벌어서 150씩 저축하는 B는 이 1억이라는 유리천전을 5년 안에 깨부숴. 하지만 500 벌어서 80 남기는 A는 10년이 지나도 그 천장 밑에서 허덕이지. 차 바꾸고 이사 가고 애들 교육비 쓰다 보면 임계점은커녕 평생 0점에서 시작하는 기분일 거야. 기억해. 부의 축적은 선형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어느 지점을 지나면 폭발적으로 수직 상승해. 네가 지금 느끼는 그 지루함과 결핍은 사실 네 자산이 폭발하기 직전의 음축 과정이야. 이 고통스러운 임계점을 남들보다 2배 더 빨리 돌파하고 싶어? 단순히 아끼는 걸 넘어서 부자들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가난에 몰아넣는 이 기괴한 전략을 알아야 해. 이 방법을 알면 네 자산의 속도는 완전히 달라질 거야. 자, 이제 진짜 잔인한 질문 하나 할게. 네가 번 돈이 정말 네 돈이라고 생각해? 아니, 그 통장에 찍힌 숫자는 네가 잠시 보관하고 있을 뿐이야. 네가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그 돈은 순식간에 카드사, 통신사, 배달앱 사장님 주머니로 흩어져 버릴 운명이거든. 부자들은 이걸 알기에 의도적으로 자신을 가난하게 만드는 전략적 결핍 시스템을 구축해. 돈이 있어도 쓸 수 없게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거지. 방법은 간담해. 하지만 실천하는 사람은 1%도 안 되지. 월급이 들어오는 즉시 네 의지와 상관없이 수입의 50%를 다른 계좌로 격리시켜버려. 든든 그러다 급한 일 생기면 어떡해? 바로 그 생각이 널 가난하게 만드는 거야. 네 뇌가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인식하는 순간 그 돈은 이미 사라진 거나 다름없어. 살고 남은 돈을 저축하는 게 아니라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사는 시스템.
이게 바로 월 300번은 B가 월 500번은 A를 가뿐히 추월하는 진짜 비결이야. 의지력을 믿지 마. 네 의지력은 퇴근길 편의점 앞에서 이미 바닥나니까. 대신 이 자동화된 결핍을 즐겨봐. 부족함 속에서 창의적인 절약법이 나오고 그 과정에서 네 돈을 다루는 근육은 무서울 정도로 단단해질 거야. 자, 이렇게 시스템까지 갖췄다면 이제 넌 부자가 될 준비가 끝난 걸까? 아니, 아직 가장 중요한 한 조각이 빠졌어. 돈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거든. 숫자를 넘어선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100억을 벌어도 넌 불행한 부자가 될 거야. 네 인생의 진짜 마스터키가 뭔지 궁금하지? 자, 이제 아주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보자. 넌 돈을 왜 모으고 싶어? 통장 잔고에 숫자가 늘어나는 걸 보면 그냥 기분이 좋아서? 만약 네가 단순히 숫자에만 집착한다면 넌 100억을 벌어도 평생 불안함의 감옥에서 못 벗어날 거야.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부의 본질은 값비싼 물건을 사는 능력이 아니라 내 시간을 내가 결정할 권리라는 사실이야. 한번 생각해보자. 월 500을 벌어도 카드값에 쫓겨서 싫어하는 상사 밑에서 억지로 웃으며 일해야 한다면 그건 화려한 은색 창살 속에 갇힌 노예나 다름없어. 반면 월 300을 벌어도 든든한 자산 시스템이 뒤를 받쳐줘서 부당한 요구에 당당히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 넌 진짜 자유인이 되는 거야. 돈은 네 인격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네가 원치 않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방패가 되어야 해. 사실 말이야, 내가 월 300 버는 사람이 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한 진짜 이유는 그들이 적은 돈으로도 자유를 맛보는 연습을 먼저 시작하기 때문이야. 소비로 채울 수 없는 내면의 단단함을 가진 사람만이 진짜 부의 주인이 될 수 있거든. 자, 여기까지 온 너라면 이제 기술적인 방법과 철학적인 무기를 모두 갖췄어.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막막함과 싸우고 있을 너에게 내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어쩌면 네가 오늘 이 긴 영상을 끝까지 본 진짜 이유일지도 몰라. 네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마지막 한마디. 들어볼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할게. 너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본 이유가 뭐야? 단순히 돈 버는 기술 하나 배우려고? 아니야. 넌 사실 지금의 불안함에서 벗어나고 싶고 네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을 얻고 싶었던 거지. 지금 네 통장 잔고가 남들보다 적다고 해서 네 인생의 가치까지 낮은 건 절대 아니야. 오히려 남들이 화려한 겉모습에 취해 미래를 가불했을 때 묵묵히 전략적 결핍을 견디고 있는 네 인내심에 나는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싶어.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세상은 네가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에는 관심 없어. 오직 네가 네 삶을 얼마나 통제했느냐로 네 노후를 결정하지. 하지만 걱정하지 마. 오늘 나랑 같이 살펴본 이 기괴한 수학을 이해했다면 넌 이미 상위 1%의 부자 마인드를 장착한 거니까. 지금 네가 겪는 그 불편함은 네 자선이 폭발적으로 구르기 전에 마찰열 뿐이야. 그 열기를 견디는 사람만이 결국 시간의 자유라는 가장 달콤한 열매를 맛보게 될 거야. 오늘 내용의 핵심은 딱 3가지야. 첫 번째, 숫자의 환상을 버려. 월급이 얼마든 남는 돈이 네 진짜 가치야. 두 번째, 전략적 결핍을 즐겨. 의지력을 믿지 말고 강제 저축 시스템으로 널 가둬봐. 세 번째, 임계점을 돌파해. 1억이라는 유리천장을 깨는 순간 돈이 네 위에 일하기 시작할 거야. 할 수 있어. 내가 네 옆에서 끝까지 응원할게. 오늘 이 영상이 네 막막했던 미래의 작은 불빛이 되었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서 네 제국을 건축하는 첫걸음을 떼봐. 우리 같이 진짜 자유를 쟁취해보자고. 자, 근데 말이야. 부자가 되기 위해선 돈보다 더 먼저 관리해야 할 이것이 하나 더 있다는 거 알아? 다음 영상에선 네 부의 속도를 10배 더 높여줄 그 비밀을 공개할게.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 안녕?